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오늘 통키 뉴스와 간략하게 간추린 장 분석 영상을 함께 묻는 영상으로 선보이게 되고요. 개별 종목들, 테슬라를 비롯해서 오늘 전기차 함의만 굉장히 잘 움직였잖아요. 개별 종목들에 대한 분석 영상은 오늘 한번 시리즈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주놀 팀장입니다. 오늘 통키뉴스는 미국 주식시장을 분석하는 영상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분석 영상은 통키뉴스의 마지막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미 국민 $2,000를 취임 직후 보내겠다라고 다시 한번 공약하고 나섰습니다. 자, $2,000씩 현금 직접 지원금을 취임 직후인 이른 시일 내에 보내겠다고 다시 한번 공개 천명했는데요. 취임식은 20일인 거 다 아시죠? 자, 취임하고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는 대로 최대 $3조 달하는 3차 초대형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성사시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입금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월 20일이면 이제 딱 8일 남았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차지함에 따라 최대 $3조 달하는 3차 구호 패키지가 최우선 취급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미 국민 $2,000 현금 직접 지원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후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조셉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시일 내에 미국민들에게 $2,000씩의 현금 직접 지원금을 보내겠다고 거듭 천명했습니다. 자, 지난 주말 경제팀을 추가 임명하면서 미 국민들이 렌트비와 식료품 구입에서 선택할 때에도 $600는 너무 불충분하다. 지난번에 나왔거든요. $2,000의 체크를 포함해 미국민 가정과 중소업체들에게 흐르는 더 많은 직접 구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당선인은 지난 일요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당선인도 트위터 쓰는군요. $600는 부족하며 우리는 $2,000의 부양 체크가 필요하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요. 취임 즉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구호와 경기 부양책을 강력 추진해 신속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3차 코로나 구호와 경기 부양책의 총 규모에 대해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고 미국 경제까지 회생하려면 수조 달러를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3조 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과 상원 다수당 대표가 되는 척 슈머 상원 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1월 20일 민주 독주 시대가 개막되는 날부터 미 국민의 $2,000 현금 지원금을 포함하는 3차 초대형 코로나 구호와 경기 부양책을 최우선 입법화하게 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민 1인당 최대 $2,000씩 제공하는 현금 직접 지원금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입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3차 현금 지급 지원에서는요. 1차와 2차 때 제외됐던 17세에서 24세 사이의 성년 부양 자녀들도 포함돼 나이 불문 부양 자녀들이 모두 적어도 부모의 절반씩을 받게 될 것으로 민주당 측은 시사하고 있는데요. 3월 14일이면 11주 제공이 끝나는 연방 실업수당도 주당 $300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2차 때에 제외되었던 주정부와 로컬 정부 지원이 되살아나서 최소 $2,500는 지원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월 20일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을 한 번 더 1월 20일 이 시장을 기점으로 주식시장을 한 번 더 급등할 것이고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날짜 참 좋네요. 발렌타인을 기점으로 2,000불의 체크가 우리 미국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된다면 바로 2월 14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 껑충 뛰어오를 것이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의 캘린더에 이 날짜들을 잘 표시해 두고요. 바로 그 전에 제가 어저께 저희 주공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그 당선 확정이 있었던 날 어떤 종목이 가장 껑충 뛰어올랐는가를 잘 표시해 두었다가요.
미리미리 조정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최근의 때에 줍줍줍 모아두는 전략으로 가시면 여러분의 수익률에 참으로 놀라운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따가 장 분석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3인방 최소한 테슬라와 스퀘어는 어저께 그저께 반드시 주워 담아야 되는 시장이었다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었지요. 연방정부가 코로나 백신 가이드라인을 변경했다는 뉴스입니다. 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지만 예상보다 접종받는 사람들 숫자가 적은 데다 속도도 떨어지자 2차 접종을 위해 확보된 백신을 모두 방출해 1차 접종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자, 라디오 코리아 주영석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모습이 앞으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연방보건복지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가이드라인을 변경해 2차 접종분을 보관하지 않고 모두 방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화이자의 바이오엔텍 백신이나 모더나의 백신 등은 1차 접종 후 2차 접종까지 이루어져야지만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2차 접종분을 보유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이었는데요. 백신 접종이 지지부진하자 백신 접종 수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보유한 백신들을 모두 방출해 1차 접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함에 따라 현재 비축된 백신이 앞으로 2주 정도 기간 동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또 이번 연방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접종 대상도 확장돼 이제 65살 이상의 노년층들은 누구라도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 50개 주들 중에서 대형 백신 접종 장소를 만드는 경우에 연방정부에 도움을 신청하시면 지원받을 수 있고요. 특히 연방정부는 기존의 병원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던 것에 벗어나서 이제는 대형 약국 또는 백신 접종 장소를 다양화해서 접종의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죠. 그쵸? 플루샷 맞는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자, 이제서라도 조금 정신을 찾은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인 모습입니다. 자,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은 오늘 밤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 사퇴나 수정 헌법 제25조 발동이 없을 경우에는 내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야, 낸시와 트럼프의 이 앙숙 대결은 정말 무덤까지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수정헌법 25조 발동 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히려 어제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 처음으로 만나 남은 임기 업무 수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공세와 더불어 형사 기소될 위기에 놓였네요. 검찰 고위 인사들은 지난 6일 폭도의 의회 납입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이 폭력을 선동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면 초과로 몰리는 모양새죠. 한편 공화당의 하원 의원들은 대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대신 불신임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이와 함께 향후 공직 출마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LA 한인회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올림픽 경찰서를 폐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올림픽 경찰서는 LA 한인타운의 굉장히 상징적인 한인 경찰서의 상징 같은 곳이었는데요. 지금 폐쇄 위기에 몰렸었거든요. 어찌됐든 마이클 모 LAPD 국장도 폐쇄 계획을 공식 철회함으로써 사태는 일단 일단락되었습니다. 로컬 소식이었고요. 자, LA시가 세입자 구호 프로그램 확대 시행을 추진합니다. 누리 마티네즈 LA시장은 팬데믹 기간 세입자들을 도와주는 긴급 세입자 구호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발표된 다저스 스타디움 외에 LA 카운티에 5개의 대형 백신 접종 장소들이 추가되는데요.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이번 주부터 디즈니랜드에서 대규모 접종이 시작됩니다. 자, 어제까지 약 900만 명에 달하는 미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로써 전국에 배포된 코로나 백신의 약 35%가 접종됐는데 지난 금요일에 30%에서 크게 오른 수치입니다. 며칠 만에 5%씩 상승하면 지금 전 국민의 70% 정도가 백신을 맞게 되면 이제는 면역 방역 체계가 세워진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시기 바랍니다.
제약회사 모더나는 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최소 1년 동안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2번 대신 3번 접종으로 면역력을 더 높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계속 맞음으로 인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계속 맞아야겠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백신을 신뢰하는 미국민들이 60%로 늘어났습니다. 다행스러운 결과네요. 접종 시작 전인 한 달 전에는 10포인트 이상 빠진 50% 언더였거든요. 자, LA 카운티 보건당국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이어 백신 접종 대상 순위를 긴급 및 1차 진료 클리닉, 연구 실험실, 약국 및 치과 진료소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 산업 종사자로 확대 발표했습니다. 자, LA 통합 교육구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은요, 앞으로 홍역이나 유행성 이하 선염치처럼 코로나 백신도 백신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등교가 가능하다고 우리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이 발표를 했습니다. FBI가 오늘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워싱턴 DC와 50개 주에서 무장 시위대의 공격이 우려된다는 경고력을 내놨습니다. 자, 21일이 뭔 일인지 아시죠? 맞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일주일 전부터 워싱턴 DC가 전면 봉쇄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때 다시 한번 무장 시위대의 공격이 있게 된다면 뭐 주식시장이 출렁이는 것은 당연한 치사겠고요. 하지만 저 무장 시위대에 가담한 이들 종진영에 처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무부와 FBI가 지난 6일 발생한 의사당 난동 사태에 가담한 용의자를 전국 단위로 추적 중에 있는데요. 이미 10여 명을 체포했지만 용의자는 최소 150명이며 수사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자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은행의 모건 스탠리가 미국 달러화에 대한 단기 약세 전망을 접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는데요. 미 달러화 가치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강세로 돌아설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자, 모건 스탠리의 글로벌 매크로 책임자인 매튜 홈바흐는 전날 CNBC와의 통화에서 재정 통화 정책과 인플레이션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약달러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혼바흐는 지난 9일 투자자 노트에서도 미 달러화에 대한 의견을 중립, 뉴트럴로 바꾼다며 달러화가 언제 강세로 돌아설지에 대한 신호를 찾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유로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과 그 다음에 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소프트뱅크 소식이 요즘 자주 들리네요. 소프트뱅크가 우버 주식 2조 원대 매각했다라고 하는 보도네요. 자,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비전펀드의 계열사는 지난 7일 주당 평균 약 53.47달러에 3,800만 주의 우버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로써 소프트뱅크가 현재 보유한 우버 주식은 약 1억 8,420만 주로 줄었고요. 이번 주식 매각은 앞으로 소프트뱅크가 공유 차량이나 배달 서비스를 하는 동종업종의 주식을 좀 더 매각, 현금화해 나설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동종업종의 주식으로 중국의 디디추싱 지분을 약 20%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비롯해 인도의 올라, 동남아시아의 그랩 등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버 주가는 껑충 뛰어 올랐네요. 7.24%, 58불 54로 마감이 되었고요. 공유업체 기업들, 공유 기업들이 이제는 코로나 직격탄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거치고 이제는 조금씩 반등의 모습으로 돌아서는 모양새입니다. 자, 미국 법원이 삼성과 에릭슨의 미국 특허 소송에 중국 판결을 강제 못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좀 들여다보면은요. 자, 미국의 연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스웨덴의 통신장비 회사 에릭슨 간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중국 법원의 판결로 미 법원의 판정 권한을 막을 수 없다고 11일 결정을 했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의 판사 측은 삼성전자 측이 중국 법원의 판결을 미 법원에 강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을 했고요. 이는 중국 법원이 지난 25일 에릭슨의 우한 이외의 다른 곳에서 로열티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판결한 데 대한 것이라고 이 통신은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에릭슨 양사는 2014년 맺은 양사 특허 사용 계약의 연장을 두고 공방을 벌여왔거든요. 특별히 에릭슨은 지난달 10일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공정 가치보다 낮은 로열티를 주장하고 있다며 텍사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삼성전자는 같은 달 7일 중국 우한 법원에 송장을 내 에릭슨 특허에 대한 로열티 수준을 결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법원은 같은 달 25일 에릭슨에 대해 우한 이외의 장소에서 관련 기술 로열티 추구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벤처 캐피탈 리빗 캐피탈과 함께 핀테크 스타트업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는데요. 미국 경제 매체인 CNBC 방송에 따르면 월마트는 이날 직원들과 고객들을 위해 독특하고 경제적인 금융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이 스타트업의 지분은요, 월마트가 보유하고 경영진과 이사회에서 월마트 최고 경영자인 존 퍼너와 최고 재무 책임자 CFO죠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월마트는 이 스타트업의 출범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월마트는 현재도 고객들을 상대로 직불카드인 머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월마트와 손을 잡는 리빗 캐피탈은 그동안 온라인 증권사 로빈훗 등에도 투자해왔던 회사입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주식시장의 간략한 정리입니다. 지금 시작할 때 오늘은 비교적 선물시장이 좋은 모양새로 끝났기 때문에 이 좋은 모양새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사였는데요. 일단 차트에서 보시듯이 다우, 나스닥, S&P 500은 0.19, 0.28, 0.04 등으로 오름으로 끝나긴 했지만 장중에 크게 출렁이는 사건이 한번 있었고요. 11시 반 요때를 기점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보는 요 사이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전히 팡 주식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네요. 마소, 구글, 아마존, 애플 다 시장을 누르는 시장을 이끌고 가지는 못할 만큼 시장을 누르는 모양새를 보여주었고요. 인텔 오늘 3.30, 역시 테슬라 4.71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제 그저께 테슬라 저점에서 주워 담으신 분들 성공적인 투자 전략이었다는 것을 오늘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라방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말 테슬라가 시장을 이끌고 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 자리를 좀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어저께 굉장히 손실이 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주가 회복의 모습으로 보여졌는데요. 선별적으로 오늘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상당 부분 파란색의 모습으로 일단은 많은 주식들이 그래도 선방했던 모습 기억하게 되고요. 비트코인은 현재 마이너스 3.0%, 즉 1063불 44센트가 다시금 내리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 미주놀에서 어저께 올려드린 비트코인을 하면은 안 되는 이유 두 번째 영상에서도 분명히 밝혀드렸지만 일단 우리를 위한 보호막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보호막이 없는 정말 투기성의 게임 시장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들어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요. 어찌됐든 오늘 기술적 반등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나스닥 지수 중간에 완전히 빨간색으로 접어들었다가 이대로 무너지나 했는데 다행히 살아서 지금 플러스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요 좋은 상승세를 지금 애프터 마켓장에서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 아침까지 무난히 이어갈 수 있기를 응원해 봅니다. 통계 뉴스와 간단하게 간추린 미국 장 시장들 제가 좀 살펴드렸고요.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